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녁에 잠을 잘못 잔 모양이에요. 오른쪽 요 어깨랑 요쪽 부분이 움직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칠판에 판서를 못 하더라도 잘 팔을 못 들겠어요, 이게. 자, 그럼 오늘 이제 3시간 할 건데요. 3시간. 네. 일단 내용을 먼저 합니다. 내용을 하실 텐데, 첫 시간에 결격사유 할 겁니다.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재는 요약교재 35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시장에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사유. 시험 문제가 매년 한 문제 출제되죠. 그래서 5덩어리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결격자가 누구냐면 제한능력자입니다. 세 사람이죠.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 후견인, 돌봄을 당하는 사람, 이렇게. 미성년자. 요 세 사람이 제한능력자가 돼서 일을 못합니다. 미성년자는 몇 살부터 미성년자인가요? 그러면 19세부터가 아니고 미만. 그러니까 요 미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8부터 미성년자. 18, 17, 뭐 이렇게. 근데 이때 미성년자라 그랬을 때는 부모가 동의해줘가지고 너 해라, 일해라. 그래도 결격자입니다. 동의 얻어도. 결혼했어요, 결혼해도 여전히 뭐예요? 결격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100%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동의해줘도 소용없어요. 민법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피자가 나와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돌봄을 당하는 사람. 이 정도 차이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제정신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죠? 보통 때는 정신이 있는데 홈쇼핑만 보면 정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좀 웃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진짜 그런 게 여기 사유에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은 이제 Y의 X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것도 조심할 것은 전부 다 이거 판사가 땅땅땅 해줘야 됩니다. 둘 다. 그러니까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판사가. 뭐가 있냐면 피특정 후견인이 있어요. 특정 업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돌봐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특정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정상이에요. 근데 특정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제가 못했어요. 인터넷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카드 어쩌고저쩌고 막 그거 되게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못하고 할 수 없이 그 월요일날 나간 학원의 그 실장님이 제가 한 20분 넘게 못하니까 선생님 줘봐요 하더니만 카드 번호 부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더니 5분도 안 돼서 하는 거예요. 그게 피특정 후견인이에요. 저를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저보고 결격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결격자 아닙니다. 특정 업무만 그냥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격자 아니라는 거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빚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파산자. 이렇게.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갚다가 죽겠다,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못 갚겠다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파산 신청하면 법원이, 판사가요, 파산자로 선고해 줍니다. 그러면 빚을 안 갚아도 돼요. 플러스. 그러니까 파산 선고 받으면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많아요. 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거의 가질 수 없는 직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빚을 안 갚아도 되지만 불이익을 받는 게 되게 많다.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권 결정을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 받은 때부터 판사로부터 복권 결정을 받을 때까지 이건 결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것도 결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결정을 받으면 복권되면 파산자에서 벗어난다. 그죠? 제가 복권을 잘 안 사는데 그래도 가끔씩 한 번씩 10,000원어치 사거든요. 그런데 잘 안 맞춰봐요. 어차피 잘 안 맞으니까. 뭐 기대감 높지 않고 그냥 지나다가 하나씩 사는데 엊그제 맞춰봤어요.
그때 10,000원어치를 샀으면 10개 아니에요? 10개? 10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맞는 숫자가 4개밖에 안 나와요. 아니 옆으로 맞는 숫자가 아니고 그 안에 당첨번호가 들어간 거 보니까 그렇게 안 맞을 수도 있나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4개밖에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해보니까 4개밖에 안 맞더라고. 예? 복권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진짜로. 자, 복권되면 결격사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예. 파산자입니다. 근데 이제 뭐하고 구별하시냐면 회생 있죠. 회생. 이렇게. 회생이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빚을 갚아나갑니다. 조금 줄여서요. 절반만 갚을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다 다닙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생 신청을 했다. 이 사람 결격자가 아닙니다. 여기하고 똑같이 보셔야 돼. 그리고 복권된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복권되고서도 그런 거 없어요. 복권되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결격사에서 벗어납니다. 회생이란 글자 나오기만 해도 결격자 아닙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는요. 형벌을 받는 바람에 결격자가 되는 수가 있다. 형벌. 그 형벌은 이제 일단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금고 이상의 형벌입니다. 금고, 징역, 사형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결격자가 되려면 또 판사가 나타납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판사 나오죠. 여기도 판사 나오죠. 여기도 판사 나옵니다. 선고. 이렇게. 선고가 있으면 죄인이 되면서 결격자가 되는데 이때 선고를 하는 요 시점에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가 뭐냐면 판사가 봐주는 게 있어요. 선고유예라고 있어요. 이 선고유예는 판사가 요 선고하는 것을 밀어놓은 거예요. 안 하고 훗날로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선고를 받은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100% 결격자가 아닙니다. 그 선자를 착할 선자 이렇게 연상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결격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판사가 봐주는 것 중에 집행유예가 또 있어요. 집행유예는 선고는 해요. 근데 집행을 밀어주는 거예요. 이때 밀어주는 기간은 판사가 그때그때 정하는데 짧으면 1년, 길게는 5년까지예요. 그 기간 안에서 선고를 집행할 것을 안 하고 밀어둔다. 그러니까 깜빵에 바로 안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을 밀어놓는다는 얘기는. 집행유예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요 집행유예 받은 요 기간 동안만 결격자입니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받으면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깜빵 보내는 것은 3년 동안 안 보내고 지켜봐 줄게 이런 뜻이고 3년 잘 지내면 깜빵 안 가고 끝납니다. 다만 선고받은 걸 있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결격자로 삼습니다. 아까 집행유예 3년 그러면 3년간만 결격자 이렇게 되고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때 실형을 받은 경우는 자, 요거 선고받고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되거나 중간에 형기를 좀 줄여가지고 집행을 면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받으면 종료되거나 면제받으면 집행이 끝난 겁니다. 다 산 거예요. 그때부터 몇 년 더 결격자냐면 3년 더 결격자로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만 선고받아도 3년 더 하니까 4년간 결격자가 된다. 그런 사람이에요. 요것이 이제 실형을 받은 경우, 실형. 근데 요때 이제 집행면제, 요거 집행면제거든요. 집행면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특별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특별사면 받았다. 그 말은 같은 말로 집행면제 받았다. 같은 뜻이에요. 요러면 형기가 줄어가지고 다 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3년 더 결격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사면 받은 사람은 3년 더 결격자다. 집행면제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특별사면과 비교되는 게 일반사면이 있어요. 일반사면은 아예 죄인이 아닌 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방도 즉시 되고요. 즉시 결격사에서 벗어나니까 3년 이런 거 붙지를 않아요. 요거 특징. 그러니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구별하시고. 가석방이라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여기서 보면 여기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가짜 석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한 모범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가석방이 되면 잔여 형기, 남은 형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잔여형기 지나고 잔여 형기를 지나고 그러면 여기가 됩니다. 그때부터 몇 년 더요? 3년 더 결격자가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잔여형기 지나고 3년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총 결격사의 기간은 여기 다 살고 나오는 사람이나 가석방 된 사람이나 전체 기간은 똑같아요.
다만 집으로 좀 일찍 가느냐 아니면 늦게 가냐 그 차이예요. 요 세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일반 사면은 어떻게 해요? 즉시 벗어나고, 특별 사면은 3년 더 이렇게 되는 거고, 가석방은요 잔연기 지나고 3년 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 개. 자, 근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가 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외. 벌금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게 중개사법 위반이고 300만 원 이상 벌금이다. 중개사법 위반 300 이상 벌금. 요 3관왕에 해당되면 3년 동안은 결격자로 삼습니다. 이렇게. 요것은 예외. 원래 벌금 정도 갖고는 결격자가 안 되지만 벌금도 벌금 나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개사법 위반이에요. 300 이상이래요. 벌금이요. 이렇게. 따라서 만약에 중개사법 위반이긴 한데 200만 원 벌금 물었다. 이렇게 되면 3관왕이 안 되고 2관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격자가 되느냐? 안 된다. 그죠? 너무 쉬운 거죠? 자, 형법을 위반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박죄 이렇게 됩니다. 500만 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결격자입니까? 그러면 결격자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지. 결격자 안 됩니다. 이렇게. 벌금 문 거. 왜냐면 이 형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3관왕이 돼야 될 건데 여기도 2관왕밖에 안 됩니다. 300 이상 벌금. 중3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 더. 만약에 중개사법 위반인데 500만 원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과태료. 그러면 이 사람은 결격자일까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2관왕. 중개사법 위반 300 이상. 과태료가 형벌이 아니거든요. 벌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결격자가 아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 지금 보면 피특정 우견인 그러면 무조건 결격자 아닙니다. 회생 요 글자 나오면 무조건 결격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고에 나왔죠. 무조건 결격자 아닙니다. 일반 사면 나왔죠. 무조건 이 사람은요 결격자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 보면 과태료 나왔죠. 무조건 결격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것도. 예.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중개사법 위반으로 500만 원 벌금을 물었다. 이렇게 되면 결격자가 될 거예요. 근데 판사가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벌금 500만 원에 선고유예처한다. 마지막에 욕말을 갖다가 덧붙여요. 그럼 이 사람 벌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선고를 벌금 때리는 것을 미뤄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금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안 때린 거니까 벌금 안 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잘못하고 그래버리면 이제 벌금 500만 원 딱 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야 돼. 아직까지는 선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고유예 나오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푸시면 돼요. 여기에 현혹당하면 안 된다고요? 마지막 하나 더. 요게 뭐냐면 양벌 규정이라는 거예요. 양벌 규정. 이 양벌 규정은 둘 다 벌 준다 이런 거예요. 양벌 규정. 이게 중개사법 50조 조문이에요. 중개사법입니다. 중개사법 50조 조문입니다. 이렇게. 양벌 규정 50조 조문. 여기에 따르면 양벌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법 50조. 자, 여기 밑에 있는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징역이나 벌금 받을 짓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때 사장님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감독을 좀 잘하지 그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을 잘못했다고 해서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벌 줘요. 이 개업공인 사장님은 누구 때문에 벌금으로 처벌받습니까? 밑에 종업원 때문에요. 이게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 처벌하는 겁니다. 감독 소홀 책임. 따라서 징역을 살리는 건 좀 너무 심해 그러죠. 그래서 벌금을 물립니다. 이렇게. 요게 양벌 규정입니다. 중개사법 50조 조문입니다. 이 양벌 규정에 해당돼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벌금을 물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요걸 보면 중3벌입니다. 중3벌. 그래요? 중개사법 위반이죠. 이거 300 이상이죠. 벌금이죠. 그러면 중3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유일하게 중개사법 조문 중에서 50조 양벌 규정에 해당이 돼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물었을 때는 우리 판례는 결격자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판례 입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벌 규정에 양자만 나와도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라고 하시면 돼. 양벌 규정 나왔어요. 최근 3번 나온 거예요. 양벌 규정 이렇게 가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다른 거 없다 할 게 없어요. 양벌 규정 나왔어. 50조 나왔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다. 판례. 무조건 아닌 것들이 나오죠. 지금 양벌 규정이 그렇죠. 일반 사면 받았을 때도 그렇죠. 선고에 받으면 그렇죠. 과태료 받으면 무조건 결격자 아니죠. 회생 나오면 무조건 결격자 아니죠. 피특정 이것도 아니죠. 이렇게. 자, 이제 네 번째가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을 받는 바람에 결격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처분. 행정처분 중에 보면 첫 번째가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두 번째가 자격을 스톱시키는 겁니다. 정지요. 자, 세 번째가 등록 취소요. 등록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 네 번째가 업무 정지예요. 자, 이런 네 가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럴 적에는 결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3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가요. 취소받았죠. 그러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누가요? 개공이. 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다 개공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자격 취소는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잘리면 3년 동안 일 못해요. 자, 요 자격 정지는 소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공이 자격 정지 받으면 요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가 돼서 일을 못 합니다. 이렇게. 자격 정지 3개월 그러면 3개월 동안 일 못 합니다. 그런 뜻이요. 소공이 그렇다는 뜻. 업무 정지 당했죠. 그러면 업무 정지 요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누가요? 사장님인 개공이요. 그러니까 정지 받으면 정지 기간 동안, 취소 받으면 취소 받은 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외가 나오죠. 예외가. 바로 여기서부터 원래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게 여기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 기간 3년이 붙지 않는 경우가 있다. 원래 등록 취소가 되려면 법이 정한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가서 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당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처분을 당해야 돼. 그죠? 그래서 등록 취소 처분을 당한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부터 얼마 동안이냐? 그러면 3년 동안이나 결격자가 돼야 됩니다. 요것이 원래 원칙인데 그 많은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지금부터 보는 요 세 가지만큼은 얘하고 얘만큼은 등록 취소가 되더라도 안 붙어요. 원래 3년 붙는 거 요게 원칙이라고요. 안 붙어요. 이 안 붙는 거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암기했었습니다. 뭐라고요? 사기결혼이다. 사기결혼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가끔씩 하는 소리가 이거잖아요. 사기결혼이다. 가끔씩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그 정신교육을 시킬 때 그 패턴이 똑같아요. 일단은 다른 남편을 비교합니다. 다른 남편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여행 갔다 오라고 돈도 준다는데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고 근데 나는 안 그런다 그러면서 잘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정신교육을 받았어요. 또 밤 2시에 새벽 2시에 자 사망 해산 그 다음에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이 세 가지가 다 등록 취소 사유죠. 이거 말고도 있지만 이 세 가지만큼은 등록이 잘리기는 하는데 3년은 따로 붙이지 않는다. 요 사망과 해산은 해산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같이 연결해서 법인의 사망을 뭐라고 불러요? 해산.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해산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등록이 잘리는 건 맞습니다. 이제 3년 붙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돌아가신 분이어서. 그 다음에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등록 기준으로 뭐가 있어요? 자, 실사. 사무실 얘기를 떠올리셔야 돼. 등록 기준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무실 있다가 일하다가 중간에 사무실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고 집에서 하더라. 그러면 그걸 기준미달이다. 법에 따르면 개업공인회사가 기준미달에 해당되면 관청은 그 개업공인회사의 등록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등록 취소 당했습니다. 사무실 없애는 바람에. 근데 그 사람이 등록 취소 당하고 한 달 말에 더 좋은 사무실을 확보해가지고 다시 재오픈하겠다고 등록 신청해 왔을 때 그 전에 등록 취소된 적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3년 동안 일 못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사무실을 갖다가 제대로 확보해서 등록 신청하면 받아줘야지. 그렇죠? 왜 등록이 잘렸습니까? 사무실 없앤 것 때문에 등록이 잘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무실 지금 다시 제대로 갖췄잖아요. 그럼 등록 취소가 되는 원인이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 취소는 했었습니다만은 제대로 갖춰서 등록 신청을 해오면 등록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요거지. 그냥 암기하셔야 돼, 안 되면. 수험생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한 번 딱 나왔습니다. 기준 미달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되면 개업공인인사는 3년간 결격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땡이죠, 땡. 3년 안 붙습니다. 3개밖에 없어요. 암기하기도 좋아요. 사기, 결혼.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요거 결격사유입니다. 원래 한 사람의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는 결격사유가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계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요때쯤 A가 말이에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 결격자가 됩니다. 이게 사기죄로 걸려들었어요. 이 부동산 사장님이. 그럼 이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으면 교도소 갑니까? 안 갑니까? 요때 받은 거예요. 교도소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안 가.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집행을 미뤄놨잖아요. 안 가는데 이 사람은 결격자입니까? 네. 얼마 동안 결격자인가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라고 한참 공부했죠? 그러니까 2년간 결격자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A라는 사람이 요때쯤 돼서요. A가 요때쯤 돼서 여기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자가 된 거예요. 같은 A라는 계공이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 시점에 받은 거예요. 그럼 파산 선고 받으면 이 사람은 결격자 됐습니까? 한 사람한테 결격 사유가 2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3개도 나올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럼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결격자래요? 복권될 때까지. 복권되는 거요. 그때까지 결격자입니다. 그죠? 복권될 때까지. 그럼 이랬을 때 이 사람의 결격 사유 기간은 한 사람한테 결격 사유가 2개가 발생했으니까 원래 따질 때는 처음으로 결격 사유에 빠진 날부터 마지막으로 벗어나는 날까지 해서 요때부터 요때까지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3개가 있으면 3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건 뭐냐? 요거 등록 취소가 마침 이게 뭐냐면 등록 취소가 마침 결격사유예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만약에 결격사유에 빠지면 등록을 취소해가지고 중개업시장에서 일을 못하게 내쫓아버리게 돼 있다고. 마침 결격사유에 빠지면 등록 취소하게 돼 있는데 등록 취소가 또 결격사유더라 이 말이에요. 결격사유 되게 많잖아 이게.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게 결격사유 아닙니까? 요거 집행유예 등등등 많잖아요. 거기에 해당됐을 때 그 사람을 중개업시장에서 일을 못하게 해야 되니까 등록을 말소시키게 돼 있는데 마침 또 등록 취소가 결격사유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그려보면 A라는 사람이 개공인데 여기서 사기죄를 저질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면 깜빵에는 안 가지만 결격자가 됐고 결격자가 된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결격사유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결격자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개공이 결격자가 됐잖아 지금 이거. 그럼 이 사람은 중개업시장에서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내쫓는 방법이 뭐예요? 등록 취소예요. 내쫓는 방법이 바로 그 유명한 등록 취소예요. 사장님의 개공이 등록을 잘라버리는 거죠. 결격자가 됐으니까 그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게 등록 취소예요. 요거. 뭐 등록 취소가 되면 원칙은 이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원칙은. 아니 A라는 개업공인회사한테 결격사유가 지금 표면적으로 몇 개가 발생한 거예요? 2개잖아.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잖아. 여기도 2개죠. 하나는 이거고 집행유예고 하나는 파산이야. 그런데 얘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지만 따로지만은 얘는 아니잖아요. 얘는 왜 등록 취소가 됐어요? 이것 때문이죠. 원인이 하나잖아. 원인이 하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등록 취소만 했지 3년 안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결격자가 아닌 거예요?
결격자지. 요 2년 동안 결격자가 되고 끝 이런 뜻이에요. 이거 결격자 됐다고 그래서 등록 잘렸다고 해서 따로 또 3년으로 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이지. 이게 제정신이지. 여기도 이렇게 늘리면 어떡해. 이거 원인이 진짜 원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늘어나잖아요. 얘는 원인이 2개야. 그러니까 늘어나도 괜찮지 여기까지. 차이점. 제일 질문이 많고 제일 어려운 거예요. 결격 사유가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야. 영업정지를 받으면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A라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업무정지를 4개월 당했다. 그러면 이 4개월간 이 개공은 4개월 동안은 결격자가 됩니다. 일 못해요. 이랬을 때 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업원인 소공이나 중개보조원도 같이 4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돼서 결격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지금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가 되는 양반은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 사장님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밑에 종업원 어때요? 결격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소공이나 중개보조는 딴 데 가서 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공 같은 경우는 자기 사무실을 바로 차릴 수도 있어요. 결격자가 되는 것은 사장님만 그렇게 돼요. 사장님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뭐가 있느냐. 지금부터 중요한 거. 법인일 때는 달리 본다는 거예요. 법인.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 법인이 4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했다. 그러면 이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4개월간 결격자가 될 거예요. 이러면 법인을 이끌고 갔던 높은 사람 B도 높은 사람 누구예요? 임원이나 사원 이런 사람이 높은 사람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도 같이 4개월 동안 어떻게 됩니까? 결격자. 법인일 때는 높은 사람도 같이 결격자가 된다는 게 여기하고 다른 점이에요. 법인일지라도 이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고 밑에 있는 뭐 보조원이나 소공이다 그랬을 때는 그건 괜찮아요. 또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다만 여기 임원사원은 처음에 잘못을 저질렀을 당시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의 임원과 막상 업무정지 처분을 당했을 당시의 임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했을 당시고 이것은 처분 받았을 당시.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니까 사유 발생 당시에는 임원이 B를 비롯해가지고 B, C, D였는데 처분 당시에는 B, C고 D가 어디로 가버리고 갑이 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당해가지고 법인이 같이 결격자가 되는 불이익을 입어야 될 사람은 임원 중에 언제적의 임원이냐 그런 거예요. 언제적이에요? 사유 발생 당시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로 보게 되면 갑이 억울해요. 뒤늦게 들어온. 그래서 사유 발생 당시에 여기를 맨날 물어봐요.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물어봐요.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었다는 사람도 같이 결격자로 삼습니다. 이렇게 한 거지. 이제 다 했어요.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번 5번은 뭐냐, 법인이 있는데 반대입니다. 이번에 법인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B라고 하는 법인의 높은 사람, 임원, 사원 이런 사람들이 결격자가 됐다.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기가 파산 이렇게. 그러니까 파산 선고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불똥이 튀어요. 이렇게. 그래서 법인마저도 결격자가 되는 걸로 취급합니다. 불똥이 튀는 거 맞습니다. 한 통속으로 봐요. 이 높은 사람하고 법인은. 아까 여기도 보니까 여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불똥이 이렇게 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문제가 생겼어.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도 결격자야.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자가 된 거니까 중개업 시장에서 결격자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을까? 결격자 되면 등록 취소해서 없애버린다고 그랬죠. 중개업 시장에서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절등치 사유가 된다. 누구 때문에 지금 등록이 잘리게 될 판이에요, 지금? 이 사람 법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멀쩡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바람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가 결격자가 돼서 절등치로 갔을 때는 즉시 등록을 취소하면 법인이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인은 2달의 여유 시간을 줍니다. 법인한테 2달 이내에 이 사람을 개임을 하면 안 잘려요. 근데 개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등록이 날아가죠. 누가? 법인이.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등록이 안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달 넘기 전에 빨리 잘라줘야 되죠, 이 사람? 안 잘라갔다간 자기가 다쳐.
자기가 속관내지 않으면. 2달 내 개입 안 했다 그러면 절병치사이다. 이렇게. 자, 다 했어요, 이제. 시험 부정행위자 있죠? 시험 보면서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은 몇 년간 시험을 못 보게 되나요? 5년 동안 시험 못 보죠. 근데 이 사람은 결격자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부정행위해서 시험만 못 볼 뿐이지 보조원으로, 임원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험 부정행위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닙니다. 우리 이거 계속 했는데 결격자 무조건 아닌 사람들 나올 때마다 했었어요. 부정행위자 이렇게 나오면요 100%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요 또요 이 결격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기 12명이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중개사 시험에 응시해서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있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결격자지만 시험 볼 수 있죠. 파산자도 결격자지만 시험 볼 수 있죠.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결격자지만 시험 볼 수 있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도 결격자지만 시험 볼 수 있죠. 원칙적으로 시험 볼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결격자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시험까지 못 보게 됩니까? 자격 취소당한 사람. 이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사람 맞죠? 동시에 이 사람은 유일하게 뭐예요? 시험도 못 본다. 몇 년간 시험을 못 보게 만들어요. 자격 취소된 사람은 3년 동안은 시험 볼 수 없다. 이 사람만 유일한 예외. 일도 못하고 시험도 못 보고 이렇게. 누구요? 자격 취소. 우리 교재에서 한번 빨리 정리를 해보고 쉬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게 되면 결격사유의 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할 수 없고 취직할 수 없다. 가로 2번. 임원이나 사원 이렇게 높은 사람도 될 수 없다. 중개업시장에 일체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 네모 2번. 결격사유 중에서 미성년자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성년자. 그 참고에 있는 것처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혼인했다고 해도 여전히 뭐예요? 결격자. 가로 2번 보시게 되면 피성년 후견인 결격자죠. 다음 페이지 보면 피한정 후견인. 피자 나오면 결격자예요. 다만 피자 나오는데 결격자 아닌 사람 써두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명 누구예요? 피특정 후견인 결격자 아니고요. 써두시고 가로 3번에 보시게 되면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파산자. 이렇게 옆에 하나 써두실 거 있을 것 같은데 회생 결격자 아니죠? 회생 X 회생 결격자 아니고 가로 4번 보시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의 동그라미 둘째 줄 집행이 또 어떻게 됐다고요? 면제된 날부터 3년 동안은 결격자입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자 이렇게 하는 거죠. 가로 5번 가보십니다. 가로 5번은 제목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있죠. 집행유예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 써줄 거 하나 있는데요. 선고유예죠.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무조건 100% 결격자가 아니다. 요거고 가로 6번에 가시면 자격 취소된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가로 6번이죠. 근데 아까 체크할 거 이 사람은 동시에 시험도 못 보죠. 그래서 밑에 보면 팁 해가지고 써놓은 게 그겁니다. 3년 동안 시험도 볼 수 없다. 자격증 못 땁니다. 3년 동안. 가로 7번은 공인중개사가 소공을 얘기합니다. 정지당하면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요 자격정지는 소공만 얻어맞는 것이라고 밑에 써놨습니다. 팁에. 자, 그 다음에 가로 8번 등록 취소당하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되지요. 등록 취소. 그렇지만 3년의 결격 사유 기간이 등록 취소 당했습니다만 안 붙는 게 있어요. 안 붙는 거. 사기 결혼. 그 박스에 보시면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게 있다. 세 가지다. 사기 결혼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사망 해산, 동그라미 2번이 결격 사유, 동그라미 3번이 기준입니다. 세 가지가 그렇다. 가로 9번하고 가로 10번 묶으시고 가로 9번과 10번은 둘 다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당한 사람은 폐업했건 말았건 관계없이 받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자가 된다. 근데 가로 10번은 뭐냐면 영업정지를 받은 개공인데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유 발생 당시란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유 발생 당시에 높은 사람인 사원이나 임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같이 결격자가 된다. 사원, 임원이 밑에 있는 고용인, 종업원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참고가 맨날 그 사유 발생 당시만 물어보기 때문에 처분 당시 아니고요. 그래서 써놓은 거고 가로 11번은 중3벌입니다. 이 법이 중개사법 300만 원 이상 제목 보시면 또 뭐요? 벌금 중3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밑에 팁 중에 2번 중요합니다. 맨날 3번 나온 거 최근에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공이 벌금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무조건 아니다. 양벌 규정에 양자만 나와도 결격자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12번이 이제 마지막 사람인데 칠판에 있는 거네요. 제일 끝에 거 임원 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법인이 다친다. 법인이 결격자가 되는 건데 2달 내에 안 잘랐다가는 법인의 등록까지 날아가 버린다.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요거죠? 네, 저 시간에 결격사에 좀 어려운 거 했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